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요 박사장이 바라보는 향후 10년간의 위치에 대해서 향후 10년간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귀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과연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요? 박사장이 바라보는 관점은요, 박사장은 지금 2만 불에서 3만 불로 가는 가장 최고의 고도의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박사장의 관점에서 보는 걸 볼 때 박사장은요 지금까지 수많은 세미나와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1980년대 초반에서부터 2000년대까지 주가가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에서 10,000포인트까지 10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때 미국이란 나라도 2만 불에서 또 3만 불까지 올라가는 고도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경우를 보더라도 80년대에 2만 불 미치어서 그 다음에 현재 보게 되면 이제 3만 불 이상 될 수 있는 고도의 성장국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한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일본의 쉽게 얘기하면 80년대, 그 다음에 미국의 90년대를 한국의 지금 2010년대로 지금 박사장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보게 되면은요 가장 많은 경제활동 인구가 최고로 피크를 쳤던 미국과 일본의 시점이었다는 것이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현재 30대가 800만 가구고요. 그 다음에 40대 인구가 800만 가구입니다. 그래서 1600만 가구가 지금 현재 경제활동 인구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상 최대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유동자금의 힘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80년대는요 이 부를 이루고 싶어도 사실은 말이죠, 이 1000불 시대에서 5000불 시대로 가거나 만불 시대로 갈 때는 사실 규모의 차이는, 속도나 이런 성장률의 차이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2만 불에서 3만 불 갈 때만큼 굉장히 많은 수요가 창출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게 돼도 현대차를 과연 몰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됐을까요? 80년대에 아주 극소수의 인원만 현대차를 몰았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2만 불, 3만 불을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시대 자동차 수는 거의 2천만 대 육박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휴대폰,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스마트폰만 해도 2천만 개가 팔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가장 경제가 발전할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첫 번째는 경제활동 인구가 가장 최고의 피크를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가장 많은 시점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소비, 소위 말하는 수요가 많다는 것이죠. 수요가 최대로 많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규모의 경제라고 그러죠. 규모의 경제. 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과거의 10년 동안에 발전할 수 있는 양을 이제 1년 동안에 발전할 만큼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현재 뭐냐면 이 규모의 경제로 인해 가지고,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부가 쌓이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만 불에서 3만 불이 가면서 소위 말하는 경제 성장률이 보통 2%에서 3% 또는 3%에서 4%의 가장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2%에서 약 3% 또는 3%에서 4% 정도의 그런 금리를 이루어가는 가장 안정적인 상태, 이때가 바로 가장 최고로 돈을 많이 벌고 가장 많은 수요가 많고 가장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한국의 기업의 대기업들을 보게 되면 이제 한국만의 기업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갖다가 주름 잡는 세계 인류를 달리는 그런 기업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일본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게 되면 일본이 80년대 초반에 소닌이나 마사시타, 미쓰시기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 기업들이 단순히 일본의 기업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을 하면서 그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고, 그때 가장 많이 주가도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그때 많이 지가도 상승을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플라자 협의에 의해서 결국 엔화 가치가 너무 고평가되었다, 저평가되어 있다. 저평가되었으니까 고평가로 올라가면서부터 경쟁이 점차 상실하죠. 그러니까 내수 경제가 발전하면서부터 결국 일본 경제는 1989년을 피크를 찍고 하얀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하얀 길을 접어든다는 것은 그건 신빙성이 없는 얘기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일본의 80년대라고 하는 이 10년도의 흐름을, 10년 동안의 흐름을
한국도 그대로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만 불에서 3만 불에 가는 고도의 성장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2만 불에서 3만 불 가는 이 시점에서 만약에 돈을 못 번다면 어떻게 될까요? 3만 불 이후에 가서. 이 박사님이 보는 관점은 2020년 이후에 가서 이 한국 경제가 지금 같은 고도의 성장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나라를 보십시오.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었지만 실제 뉴욕 뒤에 가면은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나라의 환경이 바로 선진국의 흐름이고 이게 바로 자본주의 논리라는 것이죠. 최근에 자본주의 논리 통계에 의하면 여러분들 신문에 봐서 잘 알겠지만 대한민국 1%에 들어가는 사람만 30억 정도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 그죠? 부동산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7억이라고 하는 굉장히 현격한 빈부격차가 차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1%로 진입하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10% 안에는 누구들이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바로 첫 번째 말씀드렸던 마인드를 바꾸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마인드만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책 보고 세미나 들으면서 이런 경제 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우리가 향후 10년간 부자가 되려면 우리는 이렇게 경제학습,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과 유가와 환율과 이 경제학습 6가지를 기본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정말로 이 마인드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마인드대로 부자의 성공 방정식, 결국 뭐냐면 외길 인생을 걸어낸다는 거. 그죠? 외길 인생.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가 정말로 그 분야의 전문가 되라는 거. 그 다음에 성공하는 사람을 모방을 하는 거. 박 사장은 김 회장을 모방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받아들이면서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패션, 열정이라는 거. 열정. 성공한 사람은요, 반드시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야망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요셉의 인물을 보게 되면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실질적으로 그 형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노예로 풀려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예 시절에서 그 자기의 노예의 신분을 갖다가 부정하거나 그 어떤 비판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섬기는 리더십을 거기서 배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꿈과 야망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환경 자체를 탓하지 않고 열심히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주인의 말에 충성하면서 거기서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경제를 배우게 돼요. 경제를 배우면서 그는 학습을 배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셈을 하거나 그 다음에 섬기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나온 상황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취하려고 할 때 자기는 정직한 모습으로 그 아내의 취함을 통해서 같이 잠을 자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그는 잡히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요.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 그 당시에 감옥에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의 신하들이었어요. 그 바로의 신하들의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갔는데 내가 궁에서 이렇게 잘 나간다는 수많은 어떤 그런 정치인들로 인해서 듣는 그런 세력들을 통해서 정치인의 어떤 그런 마인드와 행동력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감옥에 있는 신분이지만 자기를 탓하지 않고 그 감옥에서 또 다른 걸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17살에 총리가 됩니다. 과연 자기의 갖고 있는 역경과 고난을 탓하지 않고 승리를 이끌었던 그 요셉을 보면서 정말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승리로 나가는 그것은 긍정적인 마인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패션이에요, 패션. 열정이라는 것은 내가 지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를 볼 때 지금 이것을 환경 탓을 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도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하면 된다라는 이런 자신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는 것이죠. 왜냐면 부자의 성공 방정식, 박 사장이 갖고 있는 부자의 성공 방식인 PIPA라는 이 people의 성공 방정식의 핵심은 바로 실천입니다. 액션. 이 액션을 통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타인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향후 10년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잘 준비하는데 지금 한국의 이 그림은 다 그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부동산 흐름도 나름대로 지금 잘 그려져 있고 또 주식시장도 잘 그려져 있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저축을 해서 기회비용을 잘 활용해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10년 동안 여러분들 충분히 아주 큰 부자는 아니지만 10%에 들어가는 작은 소부자는 누구나 될 수 있을 거라고 박사장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사장이 보는 관점에서 향후 10년간 부자 되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